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 추진 당시 협약 동의안의 독소 조항을 당시 시의원들이 알고도 승인했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원본을 확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수 경도가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돌산에서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상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 확대보다 안전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순천만에 건설된 무인 궤도 열차 스카이큐브를 놓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에코트랜스가 운영 적자 보상을 순천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상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고흥군에는 아열대, 수출용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기지가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CJ헬로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목포시가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협약 동의안에 담긴 독소 조항을 2016년 당시, 그러니까 제10대 의회 시의원들이 알고도 승인을 해줬다는 점인데요. 대부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만큼은 협약서의 원본을 봤다는 정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에 동의한 제10대 목포시의회. 당시 동의안에 찬성한 시의원은 목포시와 시공사가 맺은 협약서의 원본을 못 봤다고 주장합니다.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심의를 담당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고 3장짜리 문서로 요약된 협약 동의안만 봤다는 겁니다. 협약서 자체를 우리가 못 봤다는 얘기지.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굳이만 조성을 해준다 하고 이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승인했었거든요. 우리가 18장짜리 협약서는 심사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3장짜리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 협약서만 검토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킨 거죠.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동의안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는 바로 관광경제위원회. 2016년 3월 11일에 기록된 상임위의 회의록을 보면 집행부가 협약서의 원본을 시의회에 제출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광과장은 제안 설명에서 16쪽을 봐달라고 언급합니다. 3장짜리 요약본을 제출했다면 16쪽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상임위 소속 의원도 15쪽에 담긴 시민 공모주를 언급하면서 투자자 보호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말합니다. 15쪽과 16쪽을 봤다면 7쪽에 담긴 독소조항 17조도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당시 협약서 원본을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지금 협약서가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3페이지짜리 협약서고 지금 나온 16페이지나 17페이지가 이것은 왜 자체 보고 안 됐어요? 장밋빛 전망이면에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 이 막대한 부채를 시민의 혈세로 갚고 있는 대양산단의 경고처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에 해상 케이블카가 하나 더 설치됩니다. 경도가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돌산에서 경도를 바로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상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 확대보다는 운영 안전성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지역 관광객이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섬 경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해상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돌산 지역과 경도를 바로 잇는 2km 구간 케이블카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래에셋은 돌산 경도 간 케이블카 이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수 관광을 유인하는 오는 2025년 개장하는 경도 관광단지에 해상 케이블카가 추가되면 여수에만 2곳이 운영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수 돌산 해상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낙뢰가 떨어지거나 돌풍이 불면 케이블카 탈선 위험이 커서 전력이 차단되는데 문제는 이미 케이블카에 탑승한 승객은 해상 위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놀란 환자들 불안 증세를 느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놀라셔서 토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상 케이블카 업체는 기상청과 실시간 기상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시에 대응이 미비한 구조입니다. 운영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류 공급을 다 차단시켜 놓은 상태여서 바로 비상모드 가동을 시켜버리면 2차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15회 정도 안내 방송을 계속 했었고. 전국 해상 케이블카 업체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흑자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여수시는 케이블카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더 치밀한 안전 운행 계획이 우선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케이블카에 이어 용산호 인근에 케이블카를 만들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취재 결과 사업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사업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설치된 내장산 케이블카. 탐방 안내소에서 연자봉 중턱까지 700여 미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명이 한 번에 탈 수 있어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내장산 케이블카는 가을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만 다른 시기에는 하루 평균 20여 명만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휴일에 한 2-30명 오고요. 토요일에 일요일 기업시에는 좀 더 많이 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까지 용산호와 내장산 문화광장을 잇는 4.8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용산호 케이블카는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호 인근 관광호텔이나 다른 볼거리 등 조성이 늦어지면서 케이블카를 만드는 게 시기상조라는 이유입니다. 저희 쪽에도 용산호하고 문화광장 쪽을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이 돼서 현재 상태로는 보류 상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한때 황금알 사업으로 분류됐던 케이블카.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도입한 뒤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정읍시의 새로운 케이블카 도입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만에 건설된 무인 궤도 열차 스카이큐브를 놓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 운영 적자 보상을 순천시에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청 앞 도로입니다. 포스코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포스코가 스카이큐브를 신성장 산업으로 순천시에 제안해놓고 이제와 적자를 보상해달라는 것은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에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시민을 앞세운 선동을 중단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지역 갈등과 반기업 정서 확산은 중단돼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광양상공회에서는 26일 성명을 내고 기업과 지자체 간 갈등이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스카이큐브 논란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 당사자 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스카이큐브 건은 순천시와 포스코가 서로 알아서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승적으로 광양 쪽에 문제 제기를 한 단체들과 그리고 순천에서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하고 함께 협의 자리를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광양 지역 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말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이익이 될 것이라며 스카이큐브를 시범 운영하고 이제와 순천 시민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대기업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에코트랜스는 지난 15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순천시를 상대로 협약 해지 손해배상금 1,36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석 달 안에 나올 예정인데
스카이큐브 투자 위험 분담 부분을 양측이 어느 선까지 합의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중재 신청서에서 이 협약의 해지 사유로 삼은 그 사유가 순천시에서 책임이 있다 하는 건데, 과연 순천시에서 해지를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사실과 법리적인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순천시는 오는 30일 조곡동에서 스카이큐브 보상 문제를 주제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광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무리한 감정 소모보다 합리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요즘은 케이블카를 통해 멋진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너도 나도 설치 경쟁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훼손 등 현재 가장 손꼽히는 논란은 둘째치고 과연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운영 중인 20곳이 넘는 관광 케이블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불과 4곳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접한 곳에 비슷한 콘텐츠가 난립하는 과열 경쟁과 인근의 우후죽순 들어서는 상가로 인한 2차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공신화라고 불리는 여수를 살펴보면 케이블카보단 2012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도로 SOC가 확충됐고 여수 밤바다라는 낭만도시 이미지가 더해져 관광객 증가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단순한 관광시설물 설치 경쟁이 아닌 그 지역만의 콘텐츠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더한다면 지역만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쏟아지는 케이블카 속 지역의 특색을 살린 케이블카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고흥에 아열대 작물과 수출용 작물을 키우는 최첨단 스마트팜 전진기지가 조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5개 시도가 응모한 2차 공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2개의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전남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감류 등 아열대 작물 위주로 수입 대체 품목을 육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과 시설을 국산화하는 모델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광양항 낙포부두 개선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낙포부두를 폐쇄하는 대신 시설 및 제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포부두는 5년 연속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19년도 4월까지 예타 결과가 확정될 경우 향후 부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이를 상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4월 중순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낙포부두 노후화로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부두 이용 차량의 중량을 현행 32.4톤에서 2.5톤으로 5월부터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전남도 의원이 전남 지역 주요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전남 지역 조사 대상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22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인 부지사, 전남도 의원과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등 모두 8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5,475만 원이었으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21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현 전남도의원은 65억 9,08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명현관 해남군수가 64억 6,258만 원을 신고해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억 9,302만 원, 윤병태 전남 정무부지사는 12억 6,090만 원을 신고했으며 85명의 신고자 중 재산 증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신고자는 김산 무안군수와 박금래, 조광영 도의원 등 3명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인구 순유출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2월 이동자 수는 70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 내 이동자는 0.7%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3%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순이동을 보면 경기도가 11,420명으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고 세종과 서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은 마이너스 2,559명으로 순유출이 가장 심했으며 대구와 경남, 광주 등 13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장흥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9년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8곳이 선정됐으며 장흥군은 신나는 꿈 놀이예술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을 주제로 공모에 참가해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군은 도비 1억 4천만 원과 군비 1억 4천만 원 등 모두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모 선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술과 창작놀이 활동을 겸비한 놀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한 소아 돌봄 케어 공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놀이예술 전문가를 양성해 일자리 확대를 통한 도시 인구 유입 효과를 내는 등 지역 민수 늘리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고흥군은 동강면 주감농장에서 포트묘 재배 기술을 활용해 7헥타르 규모의 올해 첫 모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심어진 벼는 극조 생종 품종으로 수확은 7월 하순경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가뭄과 태풍, 폭염으로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여수시가 20%, 전라남도가 10%를 부담합니다. 농업인은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기인증 친환경 농가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벼와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56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앞으로 광양시 농가 가운데 시 브랜드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는 선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광양시는 매실, 토마토 등 6개 품목 재배 농가 가운데 시 통합 브랜드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에 공동 선별비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포장 규격화와 공동 브랜드 사용을 통한 농가 상품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외국 선박까지 음주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여객선을 비롯해 국내외 화물선인 등이며 외국 선박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불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항구에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계도와 함께 수시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주치 상태에서 운항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목포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투자가치 향상 방안, 미래성장 동력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디어 심사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최고 3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여수 시립도서관에서 퇴근길 인문학 강연을 엽니다. 이번 강연에는 도서관에서 찾는 워라밸, 퇴근길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쌍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며 강연은 4회, 북 콘서트는 1회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4월 1일부터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광주 전남 지역 최초로 2019 코보컵 프로배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배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프로배구 대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16일 동안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대회 기간 동안 3만 명 이상의 배구팬이 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을 기념해 오는 30일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신안군은 4월 4일로 예정된 천사대교 공식 개통을 앞두고 참가자 1,004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대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하프 코스를 비롯해 10km와 5km, 2km 걷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월 4일 개막이 예정된 영암 왕인문화축제 현장에서 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영암군은 왕인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독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출향기업인 교보문고와 함께 북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의 학문을 전파한 왕인 박사의 업적을 기념해 서적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금 전남은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여수와 해남 2곳이 운영 중이지만 목포 등 전남에서는 추진 중인 곳만 3곳 이상입니다. 여수 케이블카는 20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을 유치하며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케이블카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 지역에 좀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케이블카들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여수하고 해남이 가동 중에 있고, 네. 지난 2012년에 이제 영암 월출산에 이제 추진을 계획했었으나 이제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설악산 등과 같이 이제 탈락이 되고, 경남 사천 경우는 이제 해상국립공원에서 삭도형 해상 케이블카로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아마 지난해 이제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 5월 초에는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될 예정이고 12월에는 이제 해남과 진도 울돌목에 이제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이제 담양 추월산, 요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영광 불갑산에도 해상 케이블카를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현재 케이블카들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직접 타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도입이 된다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전국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좀 타봤어요. 뭐 삼척도 타보고 통영도 타보고 여수, 뭐 남산, 무슨 설악산도 다 타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조망권도 좋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한 곳까지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곳까지 이제 이동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좋긴 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 쪽으로만 이렇게 케이블카를 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 지역에는 관광에서 조금 약간 도외시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관광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케이블카를 좀 설치를 해서 좀 관광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케이블카 붐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케이블카들이 좀 많이들 유치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점들이 있길래 도대체 이것들을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케이블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통수단도 될 수 있고, 또는 산책로로 제한받는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들을 쉽게 또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케이블카를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청장님 그렇다면 뭐 다른 얘기들도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또 이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은 관광 자원은 많은데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이 빈약한 상태에서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관광 산업 활성화만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장들이 어떤 특색 있는 바다나 산이 있다면은 케이블카를 유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인 곳 중에 여수가 굉장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수가 이런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된 거죠?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2014년 개통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KTX라든지 각종 SOC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우선 대도시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여천, 과거의 여천, 돌산, 화양, 순천만까지 해양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에요. 특히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여수 밤바다의 인기는 전국적인 어떤 그 관광객 몰이가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라든지 구례 산수유 축제, 광양 매실 축제 이런 굵직굵직한 그 축제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인구 분포가 근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산권과 같은 대도시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수 해송 케이블카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그 경도 투자 사업자인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는 원래는 우리 서남권이 이제 해양 관광의 메카였습니다만은 2014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해양 관광이 완전히 동북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해설도 해보시고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직접 또 타보시기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수 케이블카 성공 요인이 뭘까요? 아니 청장님께서 앞에서 다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성공 요인이라고 또 하나 다른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이용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서부권에서도 동부권으로 여행을 갈 때 꼭 포함시키는 게 해상 케이블카인데 그 이유를 들자면은 70세, 80세 이상의 노약자분들 또는 어린이 아이들에게 꼭 그 상품을 끼우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동하기 용이하지 않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해상 케이블카가 아닌가. 근데 근래에 와서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인구 비율 중에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욱더 해상 케이블카가 많이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또 개통을 합니다. 여기 네네. 목포에서. 네네. 개통을 하면 여수와 비슷한 현상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4개의 어트랙션과 그 어떤 상품 구성을 조금 이렇게 목포 안에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목포 근대 역사 거리가 도시형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대 역사 거리하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해상 케이블카 이렇게 하면, 또는 다양한 전시관과 박물관이 있어서 이것을 가족형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가 나오면, 두 번째는 먹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포를 360도로 전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해상 케이블카의 그 유달산 승강장,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동남쪽으로는 이렇게 고화도나 영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신안의 다도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야경 투어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저녁에 낙조를 해상 케이블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하당으로 와서 또 그 해상 분수 쇼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타스틱하고 익스피리언스한 그런 경험을 해상 케이블카하고 목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 좀 어떻게 좀 더 추가해 주시죠.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이제 천사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서남권에 이제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시너지 효과는 이제 개통 초기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수하고 우선 비교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해요.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자산공원에서 탑승을 해서 이제 돌산도에 내리면은 돌산을 전체를 이제 관광하고 다시 여수로 오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다 이제 여수 자체에 또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고, 시내 전역에 걸쳐서 이제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여수 밤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는 길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여수보다는 훨씬 길지만은 문제는 편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달산에서 승선을 해서 고화도에 내려서 다시 고화도를 보고 목포로 나와줘야 되는데, 유달산에서 고화도로 건너가서 고화도에서 해남 진도 완도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천사대교하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개통에 맞춘 초기에는 호기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은 시내 볼거리, 먹거리, 또 살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프라를 갖춰서 그 고화도로 갔던 그 편도 탑승객이 목포 시내로 들어와서 목포 전역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좀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수의 사례도 있고 또 목포가 지금 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국에 이제 케이블카 열풍이 이제 불어닥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보행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편리성은 있지만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국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22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여수하고 한 4군데 정도라고 그럽니다. 4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케이블카 비슷한 순천만의 이제 스카이 큐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광양제철이 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지만은 막대한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함으로써 순천시하고 지금 굉장한 갈등이 네. 지금 해서 지자체 그 부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도 이제 염려스러운 게 굉장히 이제 긴 거리의 케이블카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시설 투자 재정 투입이 초기에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회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약 510억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낸싱이 금융 대출이 지금 한 뭐 480억, 90억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일수록 우선 이제 탑승객에 대한 그 탑승 요금이 비쌀 거고 요금이 비싸다 보면은 이제 인근 지자체들하고 그 경쟁력 측면에서 약해질 거고 또 금년 말에 개통 예정인 해남 진도 간의 울돌목 해상교통도는 우리가 유달산을 횡단한다는 것 외에는 바다를 건넌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자체들이 좀 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하면은 인근 지자체들이 개통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즉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고 영암 월출산도 등산해보고 해남 두run산도 가보고 또 여객선사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케이블카도 타보고 여객선을 타고 흑산이나 홍도, 제주, 섬 지방을 관광하는 이런 어떤 패키지화된 상품들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뭐 좀 다른 의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건설되는 케이블카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자씩을 낳았어요. 10자씩을 낳아서 다 정성껏 키우죠. 정성껏 키운데 그 중에서 성공한 아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저희가 현재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이 또 이렇게 다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접근성도 좋고, 그죠? 뭐 KTX나 SRT나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나 그다음에 저기 바다의 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목포가 또 잘 나가던 시절이 지금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1930년대부터 70년대 그때만 해도 진도, 완도, 해남 이쪽하고 다 우리가 생활권이 목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해상 케이블카는 단지 목포의 것이 아니라 진도, 완도, 해남 이쪽 한평, 무안 다 아우르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서남권의 어떤 심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겠고 또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어요. 편도형이다. 근데 물론 목포에서 와서 케이블카 타고 완도, 진도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진도, 완도, 해남 왔다가 목포로 와서 해상 케이블카 타고 서남의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또 신안에 왔다가 케이블카 타고 KTX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어떤 분들이
관광의 문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 인근 지자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단순하게 목포 케이블카니까 목포만 갈 것이 아니라 주변도 다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안들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런 방안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전남도나 신안, 목포 이렇게 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관계 기관에서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 좀 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청장님 뭐 이 부분 좀 더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서남권의 관광 랜드마크가 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랜드마크로 결집을 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근 뭐 영광, 한평,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이쪽에 이제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다 이제 각 그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축제들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하고 이런 이제 인근 지자체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축제에 이제 참여하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고 또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그 축제장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 이제 할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들의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런 정책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강진 고래청자 축제하고 장흥의 이제 물축제가 거의 이제 공동 축제 형식으로 하면서 같이 이제 홍보 전략도 짜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가 중심이 되든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든 우리 서남권 9개 시군의 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맺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그 탑승객을 가진 부분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여객선사들하고도 제휴를 해서 탑승권을 가진 승객에게는 여객선 운임을 할인한다든지 또 여객선 승선권을 가진 사람은 할인한다든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KTX하고 목포에서 제주 가는 시월드가 이제 제휴를 맺어서 서로 할인을 해주는 윈윈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서남권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또 고민이라든가 또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에 수없이 방치된 관광 요소들, 차별화된 콘텐츠보다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우후죽순 케이블카 건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꼭 케이블카만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답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인데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소폭 내려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그리 세지는 않아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